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인천 유치원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해자가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적용받는 소년범들, 과연 소년법은 정말 그들을 보호하는 법일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들어서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죄 사건들 계속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참 사회적인 충격도 주고 그러는데요. 이런 보도들, 소식들 접하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굉장히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범죄와 특히 폭력, 강력 범죄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를 망쳐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보면은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처벌이 좀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법 체제 이렇게 보면 물론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교화가 중심이 되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 가해 청소년들 같은 경우, 범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악용한다는 데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답변도 했는데 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많이 달라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법률가들이라든지 인권을 좀 주장하는 분들이 좀 너무 청소년들 한번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처벌만 하면 범죄자만 양성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말씀을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이제 저는 학교 폭력을 한 20년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서 접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학교 폭력이 0.8%거든요. 작년 2차 실태 조사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0.8%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2011년도 요때 대구 건군 사건 있을 때만 해도 그게 13%, 20%까지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강력하게 보완해서 처벌하자. 가해자들을 처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결과가 지금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벌하자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하면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 유혹에 빠지려는 미성년자가 나는 나이가 아직 안 되니까 무슨 일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다. 이런 것도 이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강력범죄 청소년들 대부분은요 소년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 알고서들 그래요? 그렇죠. 부산 여중생 사건도 그랬죠.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도 그랬죠. 다들 이 가해자들이 이 소년법을 알고 있어서 이 정도면 소년원 한번 갔다 오면 되겠지. 그래서 소년원 갔다 오는 것을 마치 훈장 달고 오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용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소년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소년법 자체도 이게 53년도에 제정된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지금 벌써 65년이 지난 지금 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 65년 전의 청소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 신체 발달도 뭐 빨라지고 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시기에 이 법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처벌 중심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접근을 했을 때에도 이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소년법도 그 뭐 촉법 소년 연령도 낮추어서 보호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처벌될 수 있다. 예.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서울대 군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찍던 고교생이 이제 잡혔어요. 그런데 네.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가 소년보호 처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재범을 한 사례가 되는데요. 이런 네네. 그 재범의 그 비중 이게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범률이 그 2017년도 경찰 백수 통계를 보면요. 소년 범죄자들 재범률이 그 2012년부터 16년까지 거의 40% 내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뭐 예. 2013년도에는 41.6%로 증가한 다음에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예. 아직도 그 4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래 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률이라는 게 이 소년법이 너무 그 약화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을 악용하게 되고 계속 막 잠깐 갔다 오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그 느슨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이제 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럼 아예 소년법 폐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소년법 폐지는 사실 어려운 얘기고요. 예. 소년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쩌다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접근이 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우리 청소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법을 좀 강화시켜 놓고 그거에서 이제 그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조치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예. 그리고 피해자들 지금 가해자 중심의 이 법적인 체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안 되고 인생을 망쳐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예. 소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청소년 폭력 연구소에서 계시다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청소년 피해자, 가해자 다 뭐 접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청소년들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우리 그 소중한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청소년 범죄나 폭력들이 너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우리가 그동안에도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그 약화된 그런 수준을 우리가 봤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안전벨트 안 메고 다닐 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법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 같이 우리 청소년들 가해자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 너무 감성적으로 관용을 해야 된다 인권 차원에서 가해자들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 많은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서라도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게 이제 더 나은 제도적 대안이 될지 사회적으로 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청와대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교체한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들은 황 전 청장이
가계 동향 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 때문에 문책당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조사 결과를 통계청에 내놓은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질이 아닌 차관 인사 주기를 고려한 교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인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계청의 통계만큼은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정권에게 불리한 통계가 공표되지 않도록 통계청에 압력을 넣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일도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통계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차제에 어느 정권에서든 통계청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채혁, 작가 최민아, 진행의 시사평론가 유창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인천 유치원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해자가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적용받는 소년범들, 과연 소년법은 정말 그들을 보호하는 법일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들어서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죄 사건들 계속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참 사회적인 충격도 주고 그러는데요. 이런 보도들, 소식들 접하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굉장히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범죄와 특히 폭력, 강력 범죄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를 망쳐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보면은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처벌이 좀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법 체제 이렇게 보면 물론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교화가 중심이 되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 가해 청소년들 같은 경우, 범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악용한다는 데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답변도 했는데 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많이 달라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법률가들이라든지 인권을 좀 주장하는 분들이 좀 너무 청소년들 한번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처벌만 하면 범죄자만 양성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이제 저는 학교 폭력을 한 20년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서 접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학교 폭력이 0.8%거든요. 작년 2차 실태 조사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0.8%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2011년도 요때 대구 권군 사건 있을 때만 해도 그게 13%, 20%까지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강력하게 보완해서 처벌하자. 가해자들을 처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결과가 지금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벌하자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하면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 유혹에 빠지려는 미성년자가 나는 나이가 아직 안 되니까 무슨 일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다. 이런 것도 이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강력범죄 청소년들 대부분은요 소년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 알고서들 그래요? 예. 그렇죠. 부산 여중생 사건도 그랬죠.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도 그랬죠. 다들 이 가해자들이 이 소년법을 알고 있어서 이 정도면 소년원 한번 갔다 오면 되겠지. 그래서 소년원 갔다 오는 것을 마치 훈장 달고 오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용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소년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소년법 자체도 이게 53년도에 제정된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지금 벌써 65년이 지난 지금 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 65년 전의 청소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 신체 발달도 뭐 빨라지고 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시기에 이 법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처벌 중심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접근을 했을 때에도 이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소년법도 그 뭐 촉법 소년 연령도 낮추어서 보호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서울대 군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찍던 고교생이 이제 잡혔어요. 그런데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가 소년 보호 처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재범을 한 사례가 되는데요. 이런 그 재범의 그 비중 이게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범률이 그 2017년도 경찰 백수 통계를 보면요. 소년 범죄자들 재범률이 그 2012년부터 16년까지 거의 40% 내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뭐 2013년도에는 41.6%로 증가한 다음에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4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래 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률이라는 게 이 소년법이 너무 약화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악용하게 되고 계속 막 잠깐 갔다 오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그 느슨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이제 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예 소년법 폐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소년법 폐지는 사실 어려운 얘기고요. 소년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쩌다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접근이 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우리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법을 좀 강화시켜 놓고 그거에서 이제 그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예방적 조치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지금 가해자 중심의 이 법적인 체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안 되고 인생을 망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소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 폭력연구소에서 계시다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청소년 피해자, 가해자 다 뭐 접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청소년들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우리 그 소중한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청소년 범죄나 폭력들이 너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우리가 그동안에도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그 약화된 그런 수준을 우리가 봤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안전벨트 안 메고 다닐 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법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 같이 우리 청소년들 가해자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감성적으로 관용을 해야 된다 인권 차원에서 가해자들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 많은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서라도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게 이제 더 나은 제도적 대안이 될지 사회적으로 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청와대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교체한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들은 황 전 청장이
가계 동향 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 때문에 문책당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조사 결과를 통계청에 내놓은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질이 아닌 차관 인사 주기를 고려한 교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인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계청의 통계만큼은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정권에게 불리한 통계가 공표되지 않도록 통계청에 압력을 넣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일도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통계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차제에 어느 정권에서든 통계청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채혁, 작가 최민아, 진행의 시사평론가 유창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